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유튜브에서요, 경영학, 행정학 및 통계학 강의를 하고 있는 김대영 강사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마이클리 포터 교수의 경영 전략론 주요 교재들을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클리 포터 교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겠습니다. 예, 마이클리 포터 교수님은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시죠. 하버드 유니버시티 경영대학원 교수님이시고요. 이 시대 최고의 경영전략 대가이십니다. 컨설팅 회사 모니터의 설립자이시고요. 자, 그리고 다수의 국가 경쟁력에 대한 국가 컨설팅 활동을 등도 진행하셨죠. 러시아, 캐나다 등에 대한 국가 컨설팅 활동들도 진행하셨고요. 다수의 저서들 및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다수의 또 학술 논문들도 게재하셨습니다. 등록하셨죠. 주요 개념들을 보시면은 경쟁 전략, 경쟁 우위, 본원적 전략, 가치사슬, 국가 경쟁력, 산업 클러스터 등을 제가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님은 기업 차원에서의 어떤 경쟁 전략론을 발전시키셨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1970년대에 두 차례에 걸친 1973년, 그리고 1978년, 네, 그때 이제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그죠 전쟁이 발생을 하였고 또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이 이 석유 공급량을 제한하면서 이제 유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어떤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 전사 차원의 경영 전략 수립보다는 사업부 차원의 경쟁 전략 수립이 중요해지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경쟁 전략론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산업 그 경쟁 전략 수립 단계를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산업 구조 분석이 이루어지죠. 5 forces 모델을 활용해서 산업 구조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경쟁자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경쟁자를 선택해서 경쟁자 분석틀을 활용해서 경쟁자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자사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밸류 체인 분석. 물론 경쟁자 분석을 할 때도 밸류 체인 분석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 대비 자사의 경쟁 우위 요인들이 파악이 되고요. 경쟁 우위 요소들이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경쟁 전략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generic strategy, 본원적 경쟁 전략 또는 본원적 경쟁 전략들이 수립이 되죠. 그래서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이 수립이 되고 스톡 인 더 미들은 약간은 그 경영 전략 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중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톡 인 더 미들이 되지 않고 그 본원적 경쟁 전략들이 잘 수립이 돼서 집행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보시면 되겠죠. 먼저 이제 산업구조 분석 모델을 저희가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있습니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5 forces 모델이라고 합니다. 특정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return on investment, 투하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는 5가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먼저 산업 내 경쟁자들 간의 경쟁 활동들이 있고요. 그리고 잠재적인 진입 기업의 위협이 있고요. 그리고 대체품의 위협이 있고요. 그리고 공급자 교섭력, 구매자 교섭력 이렇게 5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내 경쟁자들 간의 경쟁 활동들이 치열할수록 그리고 잠재적인 진입 기업의 위협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대체품의 위협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공급자 교섭력이 높을수록 구매자 교섭력이 높을수록 특정 산업에서의 그 기업의 투하자본 수익률의 정도는 낮아진다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 산업 내 경쟁자들 간의 경쟁 활동들이 덜 치열하고요. 그리고 잠재적인 진입 기업의 위협의 정도가 낮고 대체품의 위협의 정도가 낮고 공급자 교섭력 수준이 낮고 구매자 교섭력 수준이 낮고 그죠? 공급자 교섭력이 낮고 구매자 교섭력이 낮고 이렇게 되면 이제 특정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투하자본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산업구조 분석을 해서 여기에 안착을 시킬 수 있는 본원적 경쟁 전략들이 도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그 산업구조 분석 모델은 이제 신사업 추진, 기업 차원에서의 어떤 신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도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기존 사업의 어떤 분석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도 있고요. 신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사업 자체의 중장기적인 어떤 수익률 수준들이 높을 것인가 낮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실 때 이런 산업구조 분석 모델이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밸류 체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나이키 밸류 체인이죠. 나이키는 대표적인 이제 원가위 전략이 아니라 차별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기업의 본원적 활동들과 보조 활동들 또는 지원 활동들로 나누어서 기업의 주요 활동들인 구매와 물류, 생산, 배송과 물류, 마케팅 영업, 서비스 이렇게 기업의 주요 활동들이 추진이 되고요. 그 위에 기업의 보조적 활동들 또는 지원 활동들이 추진됩니다. 기업 구조, 인사관리, 기술개발, 구매가 있고요. 기업 구조는 이제 기업 전반관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기획, 뭐 법무, 재무관리, 회계, 뭐 기획에는 또 경영 전략도 포함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업의 전반적인 이제 그 기업 전반 관리를 기업 구조라고도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기획, 재무, 격리, 법무, 정보 시스템 업무 등이 기업 구조 내지는 기업 전반 관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적 자원 관리는 인사 관리고요. 기술 개발, 구매는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그 본원적 활동들에 해당되는 구매하고 그죠? 이 지원 활동들에 있는 구매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본원적 활동들에 있는 구매는 물류 투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나 부품의 구입과 배송 등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지원 활동들에 해당되는 구매는 주 활동들을 지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구입 등 뭐 사무 기자재들의 어떤 구입이라든지 이런 보조 활동들 있죠. 이런 구매 활동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기업들이 이런 밸류 체인을 통해서 마진, 이윤들을요 확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밸류 체인 분석도 잘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본원적 경쟁 전략들로는 이제 경쟁 우위 요소들이 저원가인가 차별화인가 이고요. 경쟁 영역이 넓은가 좁은가에 따라서 원가 우위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코스트 리더십 스트래터지, 차별화 전략, 디퍼런시에이션 스트래터지가 있고요. 원가 집중화 전략, 코스트 포커스 스트래터지, 차별적 집중화 전략, 디퍼런시에이션 포커스 스트래터지가 도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나 규모가 큰 중견기업들은 이제 원가 우위 전략이나 차별화 전략을 주로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원가, 약간 규모가, 크기가 작은 중견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원가 집중화 전략이나 차별적 집중화 전략을 주로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집중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장을, 전체 시장이 아니고 특정 시장을 정해서 그 시장에 집중해서요, 공략하는 경쟁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님은 이런 미시적인요, 경쟁 전략론을 또 발전시키셨고요. 국가 컨설팅 활동을 진행하실 때는 이제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다이아몬드 모델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특정 국가 산업이 그죠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이아몬드 모델로 분석이 될 수가 있는데 특정 펌 스트래터지, 기업 전략이 있을 수 있고 스트럭처, 어떤 기업이나 산업의 구조, 그리고 rivalry, 경쟁 이런 측면이 있고요. demand conditions, 수요 조건들도 중요하고 factor conditions, 요소 조건들도 중요하고요. 뭐 투입되는 이제 뭐 원재료들이라든지 이런 생산 요소들 있죠. 뭐 노동력들도 여기 해당되고 노동력들도 있습니다. 자, 노동력들은 이제 factor conditions에 해당되고요. 기타 뭐 금융산업 이런 것들도 이제 factor conditions에 연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투입되는 이제 투자 자본들 또는 기계들도요. factor conditions와 연계가 될 수 있고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그러니까 관련이 되고 연관된 지원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다이아몬드 모델로 특정 이제 국가의 경제 발전이나 산업 발전이 분석이 될 수 있고요. 여기 찬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연한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거버먼트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기 화살표에 나타난 것처럼 다양한 다이아몬드 모델 구성 요소들에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다이아몬드 모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제가 거기 그 유튜브 채널에 첨부해드린 연결시켜드린 그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그죠? 그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에도 연결시켜드렸는데 그 인더스트리얼 클러스터 분석 있죠? 산업 클러스터 분석 그 동영상 강의 자료를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모델을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활용하셔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또 네이버 블로그에도 이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다이아몬드 모델이 또 국가 경쟁 우위를 분석을 할 때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 클러스터 모델을 이제 그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지역 경제 발전을 추진할 때는 이런 산업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산업 그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 클러스터에는 여기서 활동하는 다양한 컴퍼니즈, 기업들도 있지만은 여기에 또 도움을 주는 정부 조직들도 있죠. 거버먼트도 있고. 근데 여기 중앙에는 Institutions for Collaboration, 여러 이제 산업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여러 그 이해관계자들 간의 참여자들을요 연결시켜주는 이제 협업 그 지원 조직들이 있죠. 기구들이 있고요. 협업 지원 기구들이 있고 또 Financial Industries, 그죠? 다양한 금융기관들이나 조직들도 있고요. Research Community,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커뮤니티도 있고요.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산업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고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도 있고 Social Capital, 사회 자본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법적 그리고 규제 환경도 있고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도 있고 사회 자본, Research Institutions, Technology R&D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도 있고요. 그래서 Production Factors, 생산 요소들이 투입이 돼서 Product Market, 제품, 여기서는 제품과 서비스도 약간 연계가 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Product Market, 제품 시장들로 이제 공급이 되죠. 상호작용들이 다 있고요. 또 Specific Suppliers, 특정한 어떤 생산 요소들을 공급하는 공급업자들이 있고요. Qualified Customers, 잘 이제 그 qualified, 상당히 품질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그런 customers, 고객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산업 클러스터가 조직이 되어야 지역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 경제 발전을 할 때 그냥 정부 차원에서 뭐 인프라스트럭처나 학교 등을 건립해주고 여기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하십시오 하는 측면보다는 이렇게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지원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이 산업 클러스터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 정책들이 추진되면, 예를 들면 뭐 교육 정책이나 인프라스트럭처 정책, 또는 이제 해외 자본 유치 정책 등이 이런 산업 클러스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면 그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지역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국의 경우에도 굉장히 시사점이 크고요. 미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다 활용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로컬 클러스터들도 있지만은 트레이디드 클러스터즈,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그죠? 트레이디드 클러스터즈, 뭔가 수출 지향형, 그러니까 내수뿐만 아니고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고자 하는 트레이디드 클러스터들이 이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경영 전략론 주요 교재들을 보시면은 먼저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경쟁 전략이라는 교재가 있고요.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경쟁 우위라는 교재가 있죠. 그리고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국가 경쟁 우위라는 그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보셨던 순서대로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경쟁 전략은 이런 산업 구조 분석부터 시작해서 경쟁 전략의 도출, 이런 측면을 다루고 있고,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경쟁 우위는 기업 차원의 컴피터티브 어드밴티지 확보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국가 경쟁 우위는 아까 보셨던 다이아몬드 모델하고 산업 클러스터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국가가 국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을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다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네이버 블로그에 다양한 이제 이 각각의 교재들 구입 링크들을요, 이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경영전략론 주요 교재들의 구입 링크들을 다 걸어두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것도 좀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이 책들을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은, 네이버 블로그 댓글들로, 댓글들 등록을 해주시면, 댓글들을요,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들을요,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경영전략론 주요 교재들을 좀 공부를 해보셨고요. 그래서 이 마이클 포터 교수님은 이제 실제 영향력이 정말 크시죠. 그러니까 경영학 그리고 행정학에도, 물론 행정학이나 정책학에도 영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주요 정부 조직들과 기업들, 그리고 이제 비영리 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추진
내지 분석들을요. 경영 전략론의 관점에서 제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국가 경쟁국에는 약간은 좀 국가 경쟁 정책, 그죠? 국가 경쟁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또 그렇게 거시적으로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그 교재들을요. 국가 경쟁 우위는 물론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경영 전략론으로 좀 보기보다는 이제 좀 행정학이나 정책학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 경영 전략론의 대가이시기 때문에 그쪽 범주에 넣어서 제가 일단 이번에는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교재들을요 잘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강생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건강과 행복 그리고 성공, 행복 건강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